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해서 계속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늘어난 숫자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데 보시기에 유증상자가 저렇게 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지금 늘어나는 것처럼 계속 늘어날 거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방역 당국의 초기에는 굉장히 접촉자를 잘 추적해 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2월 7일 날 그 검사 대상 확대한 다음에 숨어 있는 분들을 비교적 잘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상황은 지금까지 상황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수의 접촉자가 발견됐고 이분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곳에 바이러스가 많이 노출됐다는 상황입니다. 좀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경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심각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이 비교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우한에서 1월 16일 날 확진자가 45명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예. 불과 5일 만에 440명으로 증가했고 네. 1월 30일 날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박원순 시장님이 300병 이상 이 정도 확보하셨다는데 부족할 수도 있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총력을 다해서 이 상황을 수습한다고 해서 이게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금도 중국은 아직 7만 명 이상의 많은 환자들이 있고 지역사회 감염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대구의 상황을 수습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제2의 대구, 제3의 대구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만약에 또 한 군데에서 또 이렇게 발생한다면은 우리 방역 당국의 역량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가 총력을 다해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심각이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들이 늘고 있거든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막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대구 분들은 이제 지역적으로는 일단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그 보건 방역 당국의 힘만 가지고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예. 아마 접근을 하면은 가능한데 문제는 현장의 의료진도 좀 약간 부족하고 당장 음압 병상도 좀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이 소식이 들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외부에서 좀 전문 인력들이 파견돼야 되는데 지금도 감염 전문의 선생님하고 한 번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개인 자격으로 이제 대구로 가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랑 약간의 그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럴 때는 좀 팍팍 밀어주셔야 되는데 약간씩 아무래도 이제 관료이시다 보니까 이 절차가 있거든요. 네. 절차를 따지다 보면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메르스 때도 저희가 비슷한 일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메르스 중반 이후에는 전문가분들을 굉장히 그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의사의 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예. 전문가분들을 좀 더 권한을 좀 주셔가지고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장이 결정한 거를 그냥 그대로 따르시거든요. 예. 또 네. 입국 금지도 질병관리본부장이 결정하니까 그냥 사인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 그 전문가분들한테 좀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외부 유입의 차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처음엔 좀 과하다는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1월 31일 날 아마 그 증상이 경미하신 분들도 전파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순간 1차적인 공항에서의 검역은 상당히 무기력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상대로 지금 계속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일 모레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으로 갈지 우리 방역 당국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 옳으냐 그러냐는 그때 따라 다른 거군요. 뭐 이거 안 하기로 했지 않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이거 옥신각신할 문제가 아니고 상황을 봐서 또 바꿀 때는 확실히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망자가 이제 처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이 좀 큽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뭐 조현병으로 정신병동에 있는 분이다. 나이가 많으시고 뭐 그렇다 했는데 아마 폐질환을 옛날에 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위험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데이터라서 좀 이렇게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좀 정리된 예. 데이터는 네. 아니라고 보이는데 7만 명 이상의 그 환자들을 정리한 데이터가 최근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은 한 80세 이상 분들은 좀 사망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14.8%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예후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심장병 있으신 분들은 한 10.5%,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은 한 6.3%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중국 상황 같은 경우는 초기에 우한에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고 그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질병 특징이 걸어다니면서 멀쩡해 보이시고 기침 이 정도만 있는데 폐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기인 줄 알고 치료 시기를 약간 놓쳤다가 나중에 열이 나고 심각해져서 CT나 엑스를 찍어보면은 상당 부분 폐가 손상됐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쳤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한국의 경우는 지금 저희 방역 당국이 굉장히 열심히 뛰셔가지고 대부분 초기에 발견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데 아쉽게도 이 대남병원 분은 조금 저희가 늦게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담당 선생님도 이 접촉력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예. 코로나19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가 환자가 늘어날 경우 이런 고령자분이라든지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황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분들은 그 의약품 같은 걸 미리 좀 챙겨가서 좀 며칠 여유가 있더라도 지금 오늘이 가장 안전한 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약품도 확보해 두시고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폐렴 예방주사라든지 독감은 약간 유행이 지나갔지만 이런 예방주사를 통해서 2차 감염을 예방하는 그런 것들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던 이 사망자가 입원해 있던 곳이 바로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의료진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간호사 5명이 집단으로 감염이 됐는데요. 이 의료진 집단 감염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또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의료진들이 환자분을 다 진료합니다. 환자분은 대개 지병이 있으시거나 아무래도 면역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의료진 한 분이 감염되면 그 다수의 면역이 약하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저질환이 있으면 예후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을 저희가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사실 메르스 때 그런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그 뭐 방어 활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국의 병원비가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저렴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저렴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안전관리병입니다. 자, 당장 치료할 필요가 없으니까 불필요하다 생각해 뺐던 것이고요. 메르스 때도 500원 정도 불과했다 그러거든요. 예.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2,000원 됐다 그럽니다. 근데 일반 외래 진료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 의료병 1차 병원들은 방역 당국도 발표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전파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메르스 때 병원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사회도 좀 이런 우리가 안전관리나 이런 게 좀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발전을 시키는 계기가 된다면은 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서구도 이런 유행병을 많이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50년 전, 100년 동안. 그런 것이 쌓여서 지금 현재 서구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관습이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매너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면은 이 전염병이 이번만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니까 어떤 방역 조치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아주 지방자치의 단체의 맨 끝 병원 그리고 가정까지 전달되는 체계라는 것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훈련하고 해야 이게 쌓이겠다 하는 생각을 요새 좀 합니다. 그런데 이 청도의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요양병원에 또 다른 시설까지 이게 다 묶여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의료진의 집단 감염이 나왔으니까 환자건 의료진이건 구분할 것 없이 하나의 코호트 격리라고 하나요? 뭘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하고 그다음에 그 건강하신 분하고 좀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일본에서 크루즈 상황을 보시면은 좀 안 좋게 된 경우거든요. 네. 격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굉장히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확진 검사 방법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예. 빠른 시간에 이분들을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됐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보건당국도 감염이 없는 분들은
빠른 시간에 다른 지역,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을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보호 조치를 취하고 확진자분들은 의료기관을 이송해서 치료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피 뽑고 해갖고 이렇게 진단하고 가르는 게 아닙니까? 간단하게. 네,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예.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다들 이제 그 거창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RT-PCR이라고 영어로도 쓰이고 코로나19 검사라고 하는데 별 검사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면봉으로 보시면 면봉입니다. 예.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도 안 쓰셔도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코 속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네. 예. 넣어서 그 검체를 채취하는 겁니다. 아. 검체 채취 시간은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30초도밖에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입에 있는 목 뒤쪽에서도 하나를 더 채취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채취해서 저희가 밀봉된 용기로 이송을 합니다. 이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제가 지금 이제 아나운서분을 검사하면은 예. 아나운서분이 예를 들면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되신 분이라고 맞다. 하시면은 제가 무방비 상태로 검사했기 때문에 저도 노출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네. 많이 걸립니다. 아, 예. 그래서 아까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한데 의료진이 방호복을 계속 입고 교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인력도 부족해지고 검사의 지연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필요한 게 지금 인력 지원하고 그런 방호복을 좀 더 약하게, 그러니까 지금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강도의 방호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걸 예. 약간 낮추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예.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검사를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검사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확진 나면은 권장하신 의사 선생님도 의료기관 폐쇄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검사를 권유하시면은 빠른 시간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뭐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휴가 때 대구를 다녀간 제주에 있는 군인을 포함해서 이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군에서는 또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교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군이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이제 집단 병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은 높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서 군부대 군의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마 군의관 선생님 방역 계획을 잘 세우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군부대에서 외출이나 면회나 휴가를 이제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는 독립된 공간이고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전파를 차단시키는 게 방역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군부대 내부에 접촉자를 차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면은 이게 조절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격리되는 거거든요. 격리 군부대는 특수 집단이기 때문에 격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 격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지금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은 워낙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다들 저거 뭐 이것저것 걱정이 많으시고 그 외 지역도 대구 경북 지역을 갔다 온 사람들이 또 전국으로 뭐 퍼뜨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강원도 빼고는 다 한두 명씩이라도 지역마다 이제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도울 수 있는 거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 주시죠. 뭐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게 원칙이고요. 예. 뭐 맨날 나오는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하고 그다음에 손을 안 씻었으면 얼굴에 손대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어디든지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안 씻었으면 얼굴에 손만 안 대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마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마스크를 많이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신 분들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 사회적 약속인 거죠. 그리고 아프신 분들만 마스크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만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안 아프신 분들이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아프셔서도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 독감 환자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통계가 1000명당 11.6명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번 주는 체감상 더 많이 떨어졌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독감 유행이 끝나면은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 한 1, 2주 뒤에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약간 법을
뛰어넘는 조치를 취했는데 병원에 오지 마시고 전화로만 상담을 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법을 뛰어넘는 거라서 네. 약간은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예. 현행 법상 이 법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리 처방은 가능합니다. 대리 처방은 이제 보호자분이 되시는 건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2월 28일부터 대리 처방이 좀 강화되는 그 법 개정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이 조항은 급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좀 미뤄가지고 유예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 예. 새로도 강화된 법을 또 시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화 처방을 허용할 바에는 대리 처방을 차라리 허가하는 게 훨씬 더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동훈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